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분양쇼 화제의 현장 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다은입니다. 성호 씨, 서울에서 9.13 대책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매매 가격 그리고 또 거래량이 동반 하락세를 보인 건데요. 그런데 또 지방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규제가 덜한 일부 지역에서부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몰리면서 네. 지난달 지방에서 분양한 아파트 15개 중에 9개 단지가 청약을 마감했다고 하네요.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렇죠. 네, 매수자는 늘 있고 또 이 투자하기 좋은 이 상황에 맞는 투자처는 관심을 받기 마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준비를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규제에 더 강한 분양 현장 두 곳을 엄선해 놓고 있는데요. 이외에 주간 부동산 뉴스와 시청자 고민 상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고요. 02-2000-4899, 02-2000-4899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 첫 순서는 주간 부동산 뉴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만 모아봤습니다. 김우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주간 부동산 뉴스입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슈들 짚어볼 텐데요. 이번 주에는 정부가 주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택지 개발을 한다는 소식과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던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가 장기전을 앞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소식, 그리고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판교까지 연결하는 월곶 판교 복선 전철이 개통한다는 뉴스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시죠. 내년까지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정부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후보 지역장 주인들이 반발이 거세 개발 첫 단계인 주민 설명회부터 생략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이 결정되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도시계획 밑그림을 그리는 첫 단계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민 설명회는 개발 사업과 환경 영향 평가 취지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관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지정 중인 신규 택지에선 이처럼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는 현상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 환경 영향 평가제도 취지를 정부가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열지 않더라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장치는 여러 방면으로 마련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청회 역시 주민 반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2번 이상 열지 못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마음먹고 개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주민 입장에선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죠. 일각에선 형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라는 목표를 결국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 부촌 아파트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가 총 61억 원을 들여 공용배관을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재건축 추진에 난항을 겪던 압구정 신현대는 결국 재건축 속도보다 삶의 질을 선택하면서 장기전을 앞둔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가 공용배관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당분간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기존 시설에 추가 투자에 매물 비용을 밀리지는 않기 때문이죠. 1982년에 지어진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는 2014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지만 아직 추진위원회도 설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몇몇 예비 후보들이 추진위 설립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소유주 50%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좌초됐습니다. 동호대교 남단대로 맞은편에 있는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도 올해 9월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했지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을 억누르는 상황에서 갑 중에 갑인 입지를 가진 압구정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무리하게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뉴스들이 화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김우영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특별분양쇼 화제 현장에 자랑하는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하나요? 네, 오늘은 R&D의 부동산 자산관리 김강석 소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규제에 강한 그런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항상 그 방송 보시고 또 이 분양시 방송을 항상 지켜보시고 또 집중해서 보시고 또 투자에 또 많은 좀 도움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먼저 고민 상담부터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도 상당히 좀 많은 문의 전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내용을 좀 잠깐 먼저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불광동 단독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20년 됐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형으로 전환할까요? 아니면 그냥 매도할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고민 상담은 은평구 불광동 이 단독주택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가 봐요. 20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이제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이걸 이제 수익형 상품으로 가져가실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하실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은평구 불광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색이 있죠. 이 불광동 쪽 주변 지역, 바로 이 연신내역에 하나 좀 끼어져 있는데 이게 GTX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은 다른 쪽에 비해서 아직까지 여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연신내역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뉴스에 나온다든가 발표가 됐었을 때 한 번 더 들썩일 염려가 있고요. 또 바로 위쪽에 이제 은평 뉴타운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은평 뉴타운의 이제 아파트 미분양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불광동 쪽이라든가 이 가련동 쪽에 이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다 보니까 단독 주택은 많이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다세대 빌라 형태로 좀 많이 좀 지어져 있는데 앞으로 이런 다세대 빌라들이 많은 쪽 지역들의 어떤 단독 주택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희소성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연신내역 주변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큰 개발 호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한 5, 6년 동안 수익형 상품으로 끌고 가시다가 그 후에 매도하시는 게 현재 매도 시점보다 그 후가 낫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신내역과 관련한 개발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셔서 5, 6년 정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그 후에 다시 한 번 또 상담을 받아보시고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이와 비슷한 고민 있으셨던 분들 참고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남으신 분들은 02-2000-4899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분양시 후 화제의 현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최근에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양 현장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김강수 전문가,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예, 이제 이번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상당히 좀 많이 인기를 끌었던 곳입니다. 이 모델하우스로 가면 상당히 좀 고객들이 많이 놀란 만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성수기 때는 어떤 수익형 물건으로 또 비성수기 때는 실거주로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힐링할 수 있는 속초에 있는 이 분양 현장입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강소라입니다. 최근 시장이 조용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이 모두 둔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황일수록 빛나는 현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이 바로 그런 분양 현장인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이곳은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홍보관입니다. 월요일 오전이지만 많은 분들이 상담 중인데요. 현장 관계자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이 지금 불황에도 끄떡없는 곳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이 분양 현장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타운하우스는 강원도 속초시 노악동에 위치하여 대지 면적 1만 평에 조성하고 있는 고품격 유럽형 타운하우스입니다. 척산 온천을 배후에 두고 설악산 울산바위와 달마병의 뷰를 자랑하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고품격 휴양과 힐링의 단지입니다.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지금 설악산 경관을 보면서 왔는데요. 이 분양 현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국 최초의 온천 연계형 타운하우스라는 점이 강점으로 어필되었던 것 같고요. 현재 모델하우스 누적 방문객은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호재 이슈를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 철도 착공,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최근 보도와 맞물려서 동해선이 이어질 속초, 고성군 일대의 아파트, 토지 등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래 부동산 대책들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규제 제외 지역으로 세제 관련 부담이 적다는 것도 큰 메리트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관계가 정말 이슈라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또 강원도가 멀다는 건 이제 옛말. 철도와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서울과 일일 생활권이 됐죠. 이로 인해 떠오르는 환동해권 중에서도 속초는 가장 많은 관광과 가장 많은 레저 인프라를 자랑하는데요. 덕분에 올여름 휴가철 국내 여행 선호 지역 1위에 등극,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이와 함께 외지인들의 주택 구매 비율까지 급증세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니까 속초 IC랑도 가까운데 곧 들어선다는 속초 KTX역과는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강원도는 서울과 부쩍 가까워졌죠.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되었고 앞으로 동서고속철도도 순차 개통 예정입니다. 속초 KTX 예정 역사가 초근접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1시간대에 진입 가능한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동쪽엔 속초 시내가 있습니다. 마트나 병원, 관공서가 밀집해 생활하기 편리하고요. 바로 앞 서쪽엔 유명 온천이 있는데 이곳이 지금 더 큰 관광단지로 조성 중이래요. 갤러리와 키즈캠프, 워터파크와 실버타운, 또 의학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남쪽엔 설악산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변하는 설악산을 집 앞 산책하듯 나가볼 수 있고 또 집에선 조망까지 가능하다니 와, 얼마나 좋을까요? 또 북쪽으론 유명 리조트가 모여 있어서 골프나 스키, 물놀이 가기도 좋은데요. 이렇게 동서남북 전원 생활에 최적화된 이 타운하우스. 건물은 유럽풍으로 지어집니다. 세대수가 많아서 한 마을 같기도 한데요. 건물의 특징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타운하우스는 총 16개 동 199세대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29평형부터 44평형 사이로 준공일은 2020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전체 대지 면적의 약 44%가 유럽풍 정원, 바닥 분수, 자수하단, 분수 정원, 퐁당 놀이터 등이 들어서고 고급 석재로 마감된 클래식한 유럽풍 외관으로 한국적인 자연 속에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3베이와 4베이, 최상층 다락방과 테라스 설계, 1층 세대 대형 단독 정원, 일부 세대 복층형 설계 등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이주민 특화 시설로 스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GX룸,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단지 내 천연수를 이용하여 야외 자쿠지 시설 등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물 내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유닛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내부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 결론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와, 천장이 정말 높네요. 그래서 더 탁 트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 세대 4층은 대략 층고 높이 4m를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중정형 거실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리석 바닥에 탁 트인 창문, 마감재와 인테리어 소품도 모두 고급 자재입니다. 특히 이 창문 밖으로는 설악산 울산바위가 보일 예정이라 마치 액자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와, 주방이 정말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전 세대의 독일산 명품 주방 가구를 공급하고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과 풍부한 수납 공간 때문에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주부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참 좋던데요. 동선 좋은 디귿자형 구조에 모던하면서도 럭셔리한 분위기입니다. 대형 팬트리까지 있어서 요리를 막 하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고요. 방은 모두 3개인데 여기도 다 고급스럽고 편안하더라고요. 특히 안방에는 부부 욕실과 큰 드레스룸이 있어서 더 좋았고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귀여운 다락방이 나타납니다. 홈시어터룸이나 가벼운 파티 장소로 좋겠죠?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내부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발코니를 무상으로 확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방에 에어컨을 무상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세대는 기본 층고가 2m 60으로 대폭 높임으로써 개방감과 공간감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 세대에는 천연수를 욕실과 부부 욕실에 넣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 공급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물을 틀면 천연수가 쏟아지는 집이라니 벌써부터 몸도 튼튼, 피부도 매끈해지는 느낌은 왜일까요? 게다가 최첨단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하고요. 외부에서 집안의 콘센트나 전등을 제어하는 사물 인터넷도 도입합니다. 대중적인 타운하우스에서 한 발짝 나아간 고품격 휴양하우스다. 이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더 좋은 곳에 공사 중입니다. 대신 홍보관이 잘 조성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나들이 겸 한번 둘러보셔도 좋겠네요. 오늘 분양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설악산 울산바위를 집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속초의 타운하우스입니다. 이 분양 현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급스럽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쵸.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곳이었는지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예, 일단 핵심 포인트를 한 4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속초시청에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관광단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타운하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익형 물건으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지리적인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안쪽에 2025년이면 이 속초역이 또 하나가 생기는데, 속초역이 생기면 또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과 출퇴근이 가능한 어떤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실거주로서도 안성맞춤인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또 하나는 또 희소성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대별로 이 알칼리 천연수가 평생 동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적의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이 도시형의 어떤 전원주택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수요성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조그만 타운하우스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약 한 14,000여 평의 넓은 부지에 지어지는 대규모의 어떤 타운하우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거기에 맞는 다양한 또 커뮤니티 시설도 안에 좀 갖췄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에도 만족도를 크게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가치성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관광단지로서의 어떤 그 효과가 배 이상 크게 좀 뛰고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남북교류의 어떤 협력 사업이라든가 이 KTX 이 속초역이 바로 앞에 좀 만들어지면 추후에 어떤 크게 또 황금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원주택 또 이제 타운하우스 지방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쵸. 힐링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시 생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곳은 도시형의 그 타운하우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다 좀 가져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또 KTX 역세권이 된다는 게 저는 솔깃했는데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가장 호응이 컸던 부분도 이런 부분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죠. 이 다양한 호재가 이제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양양과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 속초 간의 어떤 이동 거리가 1시간 이내로 이제 크게 단축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광객 수요가 좀 많이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도 뭐 2017년도 강원도 속초를 찾는 관광객 수가 무려 약 한 1,759만 명으로 2016년도 대비해서 무려 약 한 24% 이상 크게 또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있을 이 동서고속화철도 이 KTX가 2025년이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속초에 있는 이 고급 타운하우스는 그만큼 어떤 기대치 또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뭐 서울 속초 간 이동 시간은 약 한 2시간 약 한 50분 정도로 현재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KTX 이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1시간 15분대 약 한 90분 정도가 크게 좀 단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황금성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이 되면 1.2km 내에 이 속초역이 하나 좀 만들어집니다. 이 속초역이 하나 만들어지면 서울과의 또 출퇴근 거리가 좀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속초역은 이 한 노선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동해 북부선과 이 동서고속화철도가 한 군데 만나기 때문에 이 복합 환승센터로 좀 만들어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또 바로 앞쪽에는 이 관광지로 상당히 좀 유명한 척산 온천 휴양 단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이 고온 알칼리 천연수로 피부와 몸에 좋은 알칼리 온천수로 현재 지금 상당히 좀 유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바로 앞쪽에는 약 한 3,000여 그루의 소나무 숲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힐링 온천으로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석산 온천 휴양촌과 이 고급 타운하우스가 이 같은 시행사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숙박시설의 어떤 수요라든가 또 연수원 시설로서의 어떤 시설, 또 수익형 상품으로서 상당히 좀 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좀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남북 간의 이 3차 정상회담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동서간 남북철도의 어떤 개통에 대한 어떤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금관산 관광 단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떤 시너지 효과로서 이 속초에 대한 어떤 황금성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강원도 하면 저는 강릉에 KTX역이 있어서 자주 그렇죠. 갔었거든요. 그래서 속초는 가고 싶어도 이 교통 여건이 특히 이 KTX가 없다라는 이유로 조금은 망설여졌었는데 맞아요. 저같이 이렇게 강원도 여행하고 이런 분들 좋아하는 분들은 이번에 속초 KTX역 생기면서 관광객들이 확실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동해 북부선과 동서 고속화철도의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어질 예정이니까 네. 이런 호재들 같은 경우에는 집가 상승에도 영향을 크게 줄 수 그렇죠. 있다는 네.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맞은편에는 온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앞쪽에는 이제 온천이 있기 때문에 온천에 대한 어떤 휴양 관광단지로서의 어떤 수익형 물건으로서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속초시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이 노악동에 위치했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바다와 산의 어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무려 약 한 14,000여 평에 조성되는 대규모 타운하우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 양양간 약 한 90분대로 크게 좀 시간이 좀 단축이 됐죠. 따라서 일일 생활권으로 가시화되면서 꾸준한 관광지로서도 유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바로 앞쪽에는 국내 3대 온천이라고 하는 이 척산 온천 휴양 단지가 또 위치해 있고, 자연 온천 휴양림이다 보니까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다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바로 뒤쪽에는 속초 시내권과는 차량으로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편의시설 또한 좀 잘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바로 앞쪽에는 이 속초 종합경기장, 또 설악 리조트가 위치해 있고요. 바로 또 뒤쪽에는 이 경동대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힐링과 연계된 어떤 수익형 상품, 또 연수원 시설로서의 어떤 수익형 상품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바로 앞쪽에는 또 이 청저천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산 임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타운하우스가 갖춰야 될 요건들을 다 갖췄는데 네. 여기에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건물은 또 어땠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건물과 관련해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네, 이제 지난주에 손님을 모시고 가면 이 네.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면 다들 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상당히 좀 고급지졌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속초에서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악동에 위치했다. 또 14,000여 평의 큰 부지에 199세대, 약 한 16개 동으로 지어지는 그런 타운하우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지하 주차장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약 한 307대가 좀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세대당 약 한 1.5대 꼴이 되겠죠. 또 주차 라인 자체가 약 한 2.5m로 주차 공간을 상당히 좀 크게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총 약 한 5개 타입, 3베이와 4베이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은 이 모델하우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높은 청정고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데, 기본 청정고가 약 한 2.6m, 또 상층에 있는 거실 청정고가 약 한 3.95m로 어떻게 보면 개방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거실에서는 설악산을 조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앞에는 어떤 뭐 창조촌이 흐르고 있으니까 배산 임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설계된 어떤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고급 타운하우스의 어떤 단지 역할을 좀 톡톡히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지상은 전체 대지 면적의 약 한 44%가 유럽풍 정원으로 좀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 766평방미터, 약 한 230평 부지에
어떤 스크린 골프장, 뭐 피트니스 센터, 야외 자쿠지, 게스트하우스 등 어떤 그 입주민의 어떤 편의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편의 시설을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세대별로 해서 약 한 13평방미터, 약 한 3편 정도의 어떤 그 지하 다용도실을 입주민들한테 또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좀 제공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별로 이 고급 천연수를, 알칼리 고급 천연수를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갖출 건 다 갖췄는데 네. 또 대지 면적의 반 정도는 정원으로 꾸며지고 또 매일매일 거실에서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다는 맞아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집에서 가을, 겨울 그리고 사계절을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그쵸. 그런 힐링의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또 활용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매수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하셨나요? 네, 이 활용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제 가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격은 약 한 4억 4,200에서 4억 9,700만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가 60%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 10%에 준공시, 즉 2020년 3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변 분양 시세에 보게 되면 현재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진 타운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상당히 좀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활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실거주도 가능하고 또 주변에 관광 휴양 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수익형 물건도 그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비성수기기 때는 어떤 실거주로서 힐링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지낼 수가 있고, 또 성수기 때는 어떤 그 관광 휴양 시설로서 임대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즉 일석이조의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남북교류의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이 속초에서 지나가는 각종 호재가 상당히 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황금성, 즉 시세 차익을 좀 누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약금 10%에 중도금 60%가 무이자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소액으로 일단은 투자를 하면서 또 전매도 또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본 분양 현장 그 후는 속초의 타운하우스였는데요. 속초하고 타운하우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네. 딱 전원 생활하기 좋을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곳을 넘어선 것 같죠? 맞습니다. 물론 전원 생활하기에는 당연히 좋았겠죠. 앞서서 우리가 화면으로 봤잖아요. 건물 모습 살펴보니까 당연히 좀 고급스러우면서도 부지의 거의 절반이 정원이었고요. 주변에 리조트나 골프장도 있고 앞에는 천이, 그리고 또 뒤에는 설악산까지 풍경만 봤을 땐 정말 전원 생활하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앞에 온천인데요. 다른 타운하우스와 다르게 이 온천이 있기 때문에 온천의 관광객까지 좀 수용할 수 그쵸. 있는 임대 사업하기에도 좋은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온천 같은 경우에는 대형 관광 단지로 조성 중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와 함께 또 향후에는 KTX 역이 1km 전방에 생긴다는 점도 맞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보셨지만 그래도 또 궁금한 점이 남았다. 나도 분양 현장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000-4899, 02-2000-489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김강석 전문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분양 현장의 후일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